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구를 하나로 보고 지구촌의 구조와 오행을 함께 설명해서 드릴 거예요. 누구나 관심 갖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리고 있는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윤조의 오행, 상생, 상극 이렇게 쳐보면 그 시리즈로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관계도가 이루어지는지 이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구는 둥급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구의 둥근 요 부분은 한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펼쳐놓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대한민국은 불과 요만합니다. 요 지도 중에서 요만한데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나눕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인체를 한번 보시면 5장6부로 나누시죠. 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5장6부로 나누나 5대양 6대주로 나누나 또 우주에 가도 먼 우주로 확장해서 가더라도 이 우주도 역시 그 5가지와 6가지의 작용이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로 놓고 보고 지구와 함께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차이나예요. 자, 여기가 중국 대륙이고요. 거기에 요만하게 붙어 있는 게 한반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일본이에요. 그죠? 이렇게 섬나라, 일본의 섬나라.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계속 펼쳐지고 있겠죠. 그 지도에 대한민국 지도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대척점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 지구를 뻥 뚫어서 저 반대편을 쭉 뚫어서 가보면 이 표면이 아니라 저 반대 표면에는 어떤 그 대척점이 있냐면 남미에 속하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지도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남미의 그 대척점, 그 지구의 뻥 뚫린 저 반대편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지도가 거꾸로 놓여 있는 거죠. 토끼 머리가 요 밑에 있고 이렇게 저 몸뚱이가 저렇게 돼 있는 그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음양의 반대 방향이고요.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날씬하잖아요. 이렇게 38선을 사이에 두고 날씬한데 걔네는 이 굉장히 좀 포동포동한 약간 살찐 토끼 모양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파라과이를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세계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많은 나라를 갔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저 평면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먼 나라 거기가 바로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그럼 동서남북을 어떻게 나눠 볼 것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차이나고요.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지구의 반대편, 이게 반대를 찍은 거거든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더 길겠죠.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저쪽 끝에 브라질, 파라과이 그런 남미의 그쪽 방향이 이 극동지방과 저 반대 방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동쪽이라면 저 반대쪽은 서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쪽은 자 극동쪽이라고 보고요. 저쪽을 극서쪽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지구를 봤을 때 여기가 바로 어딜까요? 북극점. 그죠? 저 끝에 여기가 자 반대 방향 요쪽이 남극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뻥 뚫려서 이렇게 대척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요 적도 부근이요.
요거 좀 어려워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워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여기가 적도 부분인데요. 요 적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는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크게 보았을 때 이 적도 부분을 우리는 목화토금수의 화로 놓고 보면 됩니다. 이 적도 부근이 얼마나 뜨거운 지역인지 아시죠? 요 적도 부근. 그래서 좀 이따 그럼 요걸 보여드려야겠다. 자, 요게 적도 부근이에요. 위도와 만나는. 그래서 위로 북이 이렇게 나누고 북극점까지 가는 거고요. 남위로 나누면서 남극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 환경은 자, 우리가 오세아니아 주와 한국의 요 부분이 한국의 겨울일 때 요 오세아니아주는 여름이고, 또 한국이 여름일 때 이쪽은 겨울이고, 그런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요 적도는 항상 어떻죠? 시뻘건 여름에 속하는 화의 나라인 거예요. 요 적도가. 그래서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까맣잖아요. 그럼 요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쪽 사람들, 케냐, 탄자니아, 또 남미 쪽도 약간 그렇죠. 과테말라, 멕시코 약간. 근데 자, 이쪽은 동해에 가까운 남이고요. 이쪽은 서해에 가까운 남이겠죠. 남이라도, 같은 남이라도 조금 다른 거죠. 그죠? 여기가 그러면 동남아시아가 될 거예요. 그죠? 이쪽 지역이. 자, 그렇게 놓고 한번 또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 지역이라던가 기니 지역이라던가 이쪽이 가장 극남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화해 지역이 가장 강한 지역. 이쪽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콩고, 수단, 탄자니아 모두 다 그 적도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라고 놓고 보시면서 요거를 화 쪽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화로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수는 어디냐? 이 북극 지역이 바로 수의 기운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있죠. 요 지도 보이죠? 우리나라 지도. 이게 동쪽이라고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목의 나라. 자, 인을 상징하는 목의 나라로 보는데 그것도 간목의 나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와 겨우 30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동경시를 쓰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본이 11시일 때 한국은 11시 반이어야 맞다. 이런 이론이 통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본은 을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목의 나라, 동방목이 작용하는 나라라고 보고 그럼 중국은 토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중앙토 5와 10이 작용하는 숫자 5와 10이 작용하는 토의 나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토의 나라는 굉장히 많은 걸 중화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가 우연의 일치로 중화민국이라고 말하죠. 그걸 옛날 그 조선의 선인들 아니면 그 이전에 명리학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화민국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의 나라를 중심으로 지구에는 물과 불과 나무와 무엇이든지 오행이 다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도 지방을 화로 보고 그러면 적도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는 화의 기운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에 있는 적도이냐 서쪽에 있는 적도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고 남미와 가까운 적도이냐 이렇게 그죠? 동쪽에 가까운 적도이냐 이렇게 지구에는 모두 목화토금수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또한 우리나라 지도 요 조그만 목의 나라 이 간목의 나라에도 자 여기 또 볼게요. 간목의 나라에도 이쪽은 동쪽에 속하니까 목의 도시에 속하는 것이고 이쪽은 서에 속하니까
금의 도시에 속하는 것이고, 이쪽은 남에 속하니까 화의 도시에 속하는 것이고, 잘못 썼다 그죠? 화해수 뻔히 알면서 당연히. 자, 이쪽은 북한은 수의 도시에 속한다. 이렇게 원리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 지역 있죠. 서울, 충청도 이쪽은 또 토의 도시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목화토금수의 원리가 잘 이해 가셨나요? 그런 것처럼 역시 또 지구로 넘어가 보면 이 이쪽이죠. 북극점에 속하는 그 지역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같은 북극점이라도 이렇게 하늘에서 꼭대기에서 볼게요. 북극점을 그러니까 사과의 요 꼭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꼭지. 그리고 사과를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잘라놓고 한번 보세요. 요게 C가 들어있잖아요. 지구에도 요 멘틀 핵이 여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내핵과 외핵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돼서 그렇게 지구가 우리가 둥그런 이 속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떨어져 죽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핵을 중심으로. 이건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저는 그걸 넘어가고 이렇게 오행으로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구를 이제 사과를 이 꼭지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공간지각 능력을 활용해 보세요. 그랬을 때 러시아 쪽과 또 캐나다 쪽과 미국 쪽과 그린란드 쪽과 유럽 쪽으로 보면 덴마크 쪽과 이런 쪽은 모두 수의 국가로 보는 것이죠. 캐나다도 북쪽에 있는 것은 분명히 수에 속할 것이고 유럽도 북유럽은 수에 속할 것이고 또 미국도 북미는 수에 속할 것이고 그 남미와 관련된 그쪽은 화의 기운에 속할 것이고 그렇게 북미와 남미로 나눠질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쪽 있죠. 유럽의 노르웨이 쪽. 그쪽도 역시 수에 속합니다. 그러면 같은 유럽이라도 지도에 따라 다르겠죠. 저 노르웨이 쪽은 그렇겠지만 저 밑에 서유럽 쪽 있죠. 서유럽이면 어디가 있을까요? 영국 저쪽 밑에 이탈리아 어떻게 될까 지도가 보면 제가 많이 가봤는데 영국이 있을 것이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바로 프랑스가 붙어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오스트리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 위로 독일이 붙어 있을 것이고 그쪽에 이탈리아가 붙어 있을 것이고 프랑스, 독일, 그 축구에 유명한 나라가 어디 누구죠? 생각났어요. 그 유명한 스페인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네요. 네, 프랑스 바로 밑으로 연결되는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으로 갈 때 그 지중해 바다 니스라는 그곳이 있거든요. 그 니스와 연결되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쪽은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보았을 때는 남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좀 더 뜨거운 나라로 가는 것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은 수에 속하는 거죠. 같은 유럽에서도 우리가 크게 지도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보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그 속에 또 목화토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우주에 지구 하나가 있고 그 지구 하나에 대한민국이란 도시가 있고 각자의 주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6대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도시에서는 또다시 그 목화토금수가 나눠지고 우리 인간 몸 하나, 요 작은 몸 하나에서도 또다시 목화토금수로 나누고 우리 눈동자 있죠. 눈 있죠. 사람의 눈. 요 눈 하나만 가지고도 또 목화토금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는 건 아주 막 가면 갈수록 세분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참 신비한 원리죠. 저도 공부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오행의 상생 상극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간목의 나라라고 했고요. 일본은 을목의 나라라고 했고요. 화 지역은 적도 지방의 나라들 모두 다 뜨거운 나라들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동남이냐 극동이냐, 화를 같이 가지고 있느냐, 화만 있느냐, 이거에 따라 또 다르긴 해요. 이거 중국 지역 대륙을 말한다고 했고, 이 서쪽은 분명히 미국이나 서유럽 뭐 이쪽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쪽 수해 지방은 러시아, 그죠? 그린란드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아이고, 글씨가 안 써져서 죄송합니다. 러시아, 그린란드 이런 쪽이 바로 수해 도시에 속해요. 몽골 지역도 아무래도 토에 가까운 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해 지역 사람들은요,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하고 그러지만 한번 혁신을 일으키면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 사람들의 그 성정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몽골 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나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이 한번 그 대륙을 제패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달려드는 그런 기질이 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의 기질 사람들도 내면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상생상극 그 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배를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계속 받게 돼요. 그죠? 예전에 그렇게 미국이 불과 200년 전에 아메리카 대국이 발견되는 그것밖에 안 됐잖아요. 겨우 200년 넘었잖아요. 그 전에도 영국이 사실은 큰 역할을, 제국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대영 제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영국 뭐 이런 그 유럽의 국가들.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서 금극목의 기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가 세계 2차 대전까지 막 일으켜가면서 진주만 습격을 해가면서 해보고 싶었지만 결국은 제압을 당하게 되잖아요. 금극목의 기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이 아무리 큰 대륙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짱깨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게도 되죠. 그래서 목극토의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미국과 중국은 결국은 상생의 작용으로 가게 될 거예요. 토생금 이런 작용으로 같이 자기네의 세력을 합치는 세력으로 남게 될 거고요. 이 적도 사람들은 우리가 목생화 하면서 계속 도와주는 세력, 그죠? 가봉 지역 이런 기니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도움을 주는 세력으로 남게 돼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극동은 아니지만 이 화에 가까운 도시잖아요. 그죠? 더 가깝죠, 저쪽에. 동쪽이 기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화의 기질이 많아서 화극금을 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이렇게 결국은 베트남이 살아남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미국은 러시아 쪽과 그쪽 북한 지역과 금생수를 해주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수의 지역. 그러니까 수의 지역에 속하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김정은을 도와주는 관계. 이렇게 돼서 우리는 수생목을 받는 관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생수, 수생목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 받기보다는 그런 핵무기의 작용에 의한, 그래서 조화롭게 우리에게 도움을 더더욱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생상극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천동설을 믿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동설을 믿게 된 거고요. 그런 게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가설이 생성된 것처럼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 시리즈도 계속 변화돼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변화가 없듯이
절대적인 것이 없듯이 변화되면서 우주의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몰입해서 보시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목화토금수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내 자신도 이해하고 내 이웃도 이해하고 이렇게 지구촌도 하나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을 연구하는 철학자 윤조입니다. 꿈 넘어 꿈을 키우는 인생 상담 함께하는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